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행사업부장 이광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알다시피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여행사라고 하는데요. 트래블러스 맵도 기본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다른 여행사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여행 상품인 공정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이랑 일반 여행이랑 조금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정여행은 기존 여행 산업에서의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고용과 현지인 고용과 교육, 그 다음에 현지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행 상품 내에 녹여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여행 상품하고 공정여행 상품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반 여행 상품은 다른 일반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30명, 40명씩 되는 대규모 인원이 관광지를 방문을 해서 사진 찍고 해설을 듣고 이동하고 이런 형태의 여행이 기본적인 여행이라고 하면은 공정여행은 현지 문화 체험을 중점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요즘은 먹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현지인들이 진짜 유명한 레스토랑도 좋지만 현지인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골목 안에 있는 현지 맛집,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문화를 경험해보고 현지 사람들과 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좀 차별점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지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기도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이 직접 자고 있는 이런 숙소에서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현지를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여행 같은 느낌, 이런 게 일반 여행 상품하고 좀 차별화된 것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은 일반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반 여행사처럼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여행 기획자 양성과정이라든지 공정여행사를 만들려는 여행사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여행이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런 새로운 여행의 형태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여행사들의 여행 산업의 좀 구조를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얘기하면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이 모든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한다는 겁니다. 다른 여행사를 좀 비교하자면, 큰 대형 여행사들을 비교하자면, 대형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항공권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담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여행 상품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트래블러스 맵은 여행사 여행 직원들이 직접 다 기획을 사전 조사하고 기획을 하고 답사를 가고 그 다음에 운영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자의 의도나 이런 개성 이런 것들이 여행 상품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여행사보다는 좀 더 유니크한 이색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미할 수도 있고 여행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여행 상품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 여행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행 기획자라고 한다면은 여행 기획자로서 갖춰 좀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게 항상 계속 매번 바뀌기도 하고 항상 여행지도 선호하는 여행지가 항상 매년 바뀌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유럽이 유럽 여행이 유행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뭐 아프리카 뭐 동물 보러 가는 이런 여행이 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좀 감각을 좀 키우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이나 언어 쪽에 좀 본인의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언어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 대한 장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있다면은 자기가 기획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언어 부분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특수 언어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특수 언어들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기획할 수 있고 뭔가 현지랑 뭔가 컨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문학을 말씀드렸는데 좀 책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예술사, 미술사 아니면은 일반 역사 아니면은 뭐 현지 로컬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좀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는다면 여행 기획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 어떤 창업 또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 기업가가 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본인이 힘들더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마인드와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책임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가 될지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좀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도 현지인과의 뭐 밀접한 접촉,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에서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30명, 40명씩 이렇게 여행을 갔다면 큰 단체 여행을 갔다면 이제는 소그룹으로 여행을 가게 될 겁니다. 2명, 4명, 6명 아마 10명 미만의 이런 여행 상품들이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개성들이 너무 뚜렷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테마 형태의 여행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것 중에서 나는
면 요리를 좋아해 라고 하면은 그 주제에 맞는 여행 상품이 나올 거예요. 명확한 테마, 주제를 가진 여행 상품이 소그룹 형태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그 여행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여행 형태가 이렇게 좀 많이 변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렌드인데요. 아마 요즘 이제 친구들도 많이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온라인 플랫폼 이런 형태로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화가 되게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VR이라든지 요즘 여행도 이제 VR로 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온라인 서비스로. 그래서 그런 이색적인 독특한 지금 현재 트렌드와 맞는 IT가 결합된 여행과 IT가 결합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에게 혁신이란 익숙합니다 인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 될 기술적인 혁신이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새로운 형태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앞에 기술적인 혁신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정서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정여행도 기존에 있는 여행 상품, 이런 여행 서비스 구조를 새로운 여행 서비스 안에서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들을 발견해서 이거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고객들한테 좀 제공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혁신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하고 그걸 찾아내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서적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라는 게 질문인데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나의 성격, 나의 취향, 그 다음에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잡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도 이제 성인이 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져요. 당장 오늘, 그 다음 내일 살아야 되는 것들을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부터라도 갖는다면 나중에 그나마 조금은 더 행복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